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챗플미 오늘 1월 16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최 상무님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월요일 보면 얼굴이 제일 좋아요. 확실히. 어제 좀 잠을 많이 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지난주 예. 우리나라 시장 다 주간 단위로 주가가 예. 올랐는데요. 밸류에이션 한번 또 쭉 예. 훑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주가가 연초 들어서 상당히 좋은데요. 네. 지난주는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한 4% 정도 올랐고 미국은 한 2%대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아까 그 남궁재훈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작년하고 네.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도 보면은 작년에 지지부진했던 IT나 경기 소비재 위주로 지수상승이 견인되고 있고, 작년에 좋았던 방어 섹터가 좀 오히려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1주만 보면은 S&P 500이 2.67% 올랐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0.16% 정도 하향 조정이 됐는데, 최근에 본격적으로 그 금융주를 비롯해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그 전체 S&P 500의 유의미한 어떤 추정치 변화는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융주 실적 발표를 통해서 보면은 일단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좀 출발은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YTD로 4.16% 정도 S&P 500이 올랐고요. 12개월 포워드 EPS는 0.23% 하향 조정됐고요. 1월 13일 기준으로 17.5배 정도 PER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팩스셋하고는 약간 블룸버그 추정치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PBR은 4.02배, 그리고 ROE는 23%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로 보면은 지난주에 그 IT, 빅테크, 반도체 이런 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애플이 4%, 마이크로소프트 6.4%, 구글 5%, 아마존이 말씀하신 대로 14% 한 주간 올랐고요. 테슬라도 많이 빠졌다가 8%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도 5%, 엔비디아도 13.7% 이렇게 올랐고요. 그 대신 유나이티드 헬스는 약보합 기록했고, P&G는 마이너스 2%, 엑슨모빌은 2.4% 정도 올랐고, 금융주 실적을 발표했던 JP모건은 한 주간 3.7%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익 조정은 뭐 테슬라 중심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데, 테슬라가 계속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3.5% 정도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 결국 그 판매 단가를 낮춤으로써 전체 마진이 빠지고 이익이 빠진다는 그런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익 추정치가 하락하고 있고요. 엑슨모빌 같은 그 에너지 기업이 이익 추정치가 또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엑슨모빌이 지난주에 마이너스 1.3%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익은 조금씩 이제 빠졌고, 예. 주가는 최근에 또 반등이 들어와서니까 예. 아마 이제 PER은 지난 2주 전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높아졌죠. 올라왔을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네. PER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올라와서 17.5배 정도 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가별로도 보면은 약간 그 PER이 좀 올라왔습니다. 애플이 21.2배, 마이크로소프트 22.9배, 구글 15.7배, 메타 13.2배, 그리고 아마존 36배, 테슬라 여전히 24배 기록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39.5배, 30배 뭐 초반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오르면서 40배 가까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밑에 섹터 흐름 보시면은 가격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필수비재나 헬스케어를 제외한 전 섹터가 지난주에 플러스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자유소비재, IT, 커뮤니케이션 등이 상승을 주도했는데, 이 자유소비재, IT, 커뮤니케이션이 또 S&P 500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들이 오르기면 S&P 500은
자연스럽게 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밑에 이제 SOX로 표현되는 건데 네. 지난주에도 6.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YTD로 10.61% 이렇게 네. 올랐고요. 또 금융주 실적이 좀 무난하게 발표되면서 전체 이익 추정치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4개 5개 뭐 이 정도의 그 금융주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뭐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EPS가 컨센을 상회했고요. 네. 좀 독특했던 거는 아까 남궁진 재원이 말했듯이 충당금은 이전 분기보다 더 많이 쌓았어요. 그 많이 쌓은 이유는 앞으로 올해 대체로 한 하반기나 올해 말 정도에 마일드한 리세션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한 충당금을 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경기가 그래도 소비 경기가 그 견조하게 유지가 되면서 신용카드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성장을 했어요. 대출 성장률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 차원에서 충당금을 쌓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뱅킹에서 좀 깨지는 부분을 NIM 그 순이자 마진에서 좀 보완을 해서 은행주는 전반적으로 그 실적은 선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쪽에서 큰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 금리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채 10년물이 지난주에 6bp 정도 빠져서 3.55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미국채 2년물이 4.23%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2bp 빠졌고 장단기 금리차는 한 4bp 정도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면서 마이너스 72bp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2.19%로 2bp 정도 빠져서 여전히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 금리는 이것도 뭐 큰 변화 없이 1.3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가 좀 많이 그 금리가 빠졌는데 트리플 A 등급 기준으로 4.29%를 기록했는데 네. 이게 전주 대비 27bp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BAA 등급 기준으로는 5.4% 기록했는데 34bp가 빠졌고요. 그리고 하이힐드 역시 7.93%를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36bp가 빠졌고요. 많이 빠졌나요? 하이힐드 스프레드 역시 4.21%를 기록했는데 전주 대비 26bp가 빠졌습니다. 이 가장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고 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6bp 정도 빠졌는데 회사채랑 하이힐드가 이렇게 가파르게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장단기 금리차 그리고 또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를 보면서 경기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오히려 벌어지면서 국채 금리보다도 사실 회사채보다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더 급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빠지고 있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신용 시장에 대한 그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위험 선호에 대한 심리가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올해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할 거다라고들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좀 시장을 아주 안 좋게 보는 분들은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을 하려면 지금 이제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또 하나 얘기하는 게 그 또 환율도 1,400, 1,500 다시 갈 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환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런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뭐 시장을 믿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뭐 저희 시장 믿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믿는 거죠. 상품 시장 보시면은 유가가 8.3% 올라서 79.86불을 기록하고 있고요. 리그 카운트는 5기가 늘어서 623기. 그리고 구리 가격이 최근에
좀 올라서 7.8%가 지난주에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4.21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그 뉴스 플로어로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상품에 대한 수요가 더 앞으로 많아질 거다라는 심리가 이 상품 시장에 반영되는 거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는 지난주에도 6% 빠져서 미국 같은 경우는 3.48불을 기록하고 있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 TTF는 6.8% 빠져서 64.8유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연히 그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다 복귀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계속 좀 빠지고 있어서 지난주에도 1.52% 빠져서 102.2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달러 원 환율도 1.3% 빠져서 1237.3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차트상의 오버슈팅이나 밑으로 패닉 셀링이 좀 심하게 내려가면 지난번 유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 그죠?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40도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도 유가는 45불 뭐 50불 정도밖에 회복 못할 거다 했지만 이번에 135 오버슈팅이 났듯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보면 이 오버슈팅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원달러 환율은 지난번에 1080원 정도 찍고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1050원도 깰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체로 보니까 그 말씀하신 1050원 부분이요. 마이너스 평균에서 한 마이너스 1시그마에 해당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1150원을 기준으로 1050원 그리고 1250원 요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뭐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그 렌즈에서 움직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1,450원 뭐 갔을 때 1,500원, 1,600원 뭐 이런 건 좀 오버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쪽 보시면은 최근 일주에 4.2% 오르면서 우리 그 최근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연초 이후로 보면은 6.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EPS는 1.76% 하향 조정이 됐는데 하향의 원인은 최근에 계속해서 그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거가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13일 기준으로 코스피의 PER은 12.16배 그리고 PBR은 조금 높아져서 0.86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ROE는 7.09%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도 대형주 위주로 좋았는데 그냥 돌아가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3.1%, LG 엔솔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7.7%가 올랐고요. SK 하이닉스도 3.1%, LG 화학도 좀 쉬다가 8.4%가 올랐고요. 현대차, 기아 6.0%, 6.2% 오르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도 연초 이후로 현대차 기준으로 한 12% 올랐고요. 기아차 기준으로 10% 올랐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GM포드가 좀 조정을 받아서 오늘 좀 약간 영향은 있겠지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PER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이익 추정치가 빠지면서 20.7배 기록을 하고 있고요. PBR 기준으로는 여전히 1.2배 기록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PBR 기준으로 여전히 0.9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16.2배, 네이버 25배, 카카오 43배, 현대차, 기아 5배, 4배, 그리고 KB금융 최근에 좀 올라서 4.5배까지 PER이 올라왔습니다. 국내 금리도 지난주에 많이 빠졌습니다. 국채 금리 기준으로 해서요. 국고채 10년물 보면은 3.3%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 주간에 27bp가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금통위가 있어가지고 또 25bp인가 인상을 해서 지금 정책금리 3.5로 맞춰놨는데
그 금통이 있을 때 국내 채권 매니저들도 보면 항상 이제 금통이 있고 금리 올리면 또 오히려 금리는 예. 다시 시중 금리는 빠져버리는 예. 그런 현상이 많았었는데 지난주도 뭐 어김없이 예. 또 금리가 빠졌는데 근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20대 그래서 이제 미국에 뭐 영향도 받았겠지만 하여튼 27bp가 빠지면서 3.3%를 기록했다는 거는 최근에 이제 최근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레벨 자체가 내려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실제로 내려왔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한때 뭐 연간 뭐 5%? 뭐 이 정기예금 금리 그거 싹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역시 이제 국내 증시에 좀 우호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3년물이 3.37%, 3년물도 31bp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마이너스 7bp 기록하고 있고요. 증시 주변 자원 보면 투자 예탁금이 45.2조 원 기록해서 0.2조 원이 늘었고요. 신용융자는 15.9조 원으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거래대금 12.2조 원 기록해서 0.1조 원 빠졌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리가 그 미국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것이 증시 전반에 우호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회사채 금리 하이힐드를 보면은 좀 위험한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그쪽 금리도 좀 빠지고 있어서 위험 선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랑 같이 중소기업 중앙에 저희가 7층에 있는데 바로 앞에 같은 층에 노란운상 공제라고 연기금 성격의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화장실에서 이제 가끔씩 만나거든요. 만났을 때 제가 지난달에 12월 달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잖아요. 아예 걱정하지 말라고 1월 달부터 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떨어지면서 그는 연기금에서는 아무래도 채권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주식도 올라야 되지만 이 금리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1월 달부터 금리 가파르게 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많이 빠졌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채권도 좋고 주식도 좋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공부 한번 해봤었잖아요. 채권도 안 좋고 주가도 안 좋았다. 그 세 번의 케이스가 있었었는데 그 과거의 케이스 세 번 모두 그 다음 해에는 금리 채권도 상승하고 금리는 떨어지고 이제 채권 가격 상승하고 주가도 올랐던 거의 3년 연속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이제 벌써 연초 이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채플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최일호 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